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MBC 경남이 오늘로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양에선 사람 나이 50살을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시니어는 선배라는 뜻인데 이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지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때가 됐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MBC 경남이 걸어온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창사 5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상윤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MBC 경남보도국 이상훈 기자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MBC 경남이 창사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자. 네.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50주년은 대략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시작된 게 일제강점기인 1926년입니다. 이제 경성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이후에 해방과 한국 전쟁을 거치고 54년부터는 이제 민영방송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59년부터 이제 부산 문화방송국이 이제 개국을 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상업 방송을 하는데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이 된 건 1961년, 그러니까 KBS가 개국을 하고 그 후에 TBC 그리고 MBC까지 3대 텔레비전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후에 1980년에 이제 언론 통폐합 등으로 방송이 재편이 됐고 컬러 TV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95년엔 아시다시피 케이블 TV가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고 2010년에는 미디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종합 편성 채널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사실상 60년대 중반부터는 이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이 된 거니까 50년 역사라고 한다면 거의 우리나라 방송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역 방송의 의미라고 할까요? 예.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 역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 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이 해야 될 역할은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또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알기 힘들고. 그래서 이런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찾아서 주민들한테 전달해주고, 특히 좀 그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논쟁적인 이슈들, 뭐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역 방송의 역할은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쪽으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공익성 측면에서 볼 때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자. 네. 창사 50주년 맞아서 MBC 경남에서 기념 행사나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뉴스도, 특집 뉴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 창사 50주년이다 보니까 시청자들에게 표어를 한번 공모를 해봤는데 1,200개가 넘는 표어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의 모든 순간, MBC 경남, 이것이 이제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뉴스데스크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진주, 합천, 거제, 창원, 김해에서 현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편성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드리면 경남아 사랑해가 이제 특집으로 방송이 되고요. 또 백두구원을 촬영한 북한 속으로가 또 10월 중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또 18개 시군을 초고화질인 UHD급으로 촬영한 원더풀 경남 50도 시청자 여러분께 곧 선사해드릴 예정입니다. 라디오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제죠.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가 진주 사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희망곡은 오픈 스튜디오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서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또 세계적인 음악가죠. 그 윤희상 선생을 다룬 라디오 다큐멘터리 100년의 기다림이 10월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MBC 경남 50주년 역사를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역사를 정리를 좀 했죠. 네. 지금은 MBC 경남이라는 이름이지만 원래는 진주 MBC, 마산 MBC가 각각 있었고요. 진주는 68년에 진주 민간방송으로 개국을 했고 창원은 69년 경남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개국을 했는데 자, 그때까지의 역사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진주 MBC가 형격이죠. 먼저 개국을 했습니다. 67년 11월에 표준 방송국 가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듬해 말씀하신 68년 5월 31일에 이제 진주 민간 방송 주식회사로 이제 개국을 합니다. 이후에 71년에는 이제 지금 이름 예전 이름이죠. 그 진주 문화방송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87년부터 이제 TV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표준 FM 방송은 2000년에 시작을 했고 감악산 표준 FM 중계소도 열었습니다. 2001년에 이제 가좌동에 지금의 사옥과 영화관이 착공을 시작했고 2004년에 지금의 진주 사옥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마산 MBC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69년 2월에 이제 경남방송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AM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했고 71년에는 사명을 이제 마산 문화방송 주식회사로 바꾸고 72년 10월에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96년에는 옛 마산시 서성동에서 양덕동의 현 사옥으로 이전을 했고요. 2010년 7월에 이제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마산 문화방송에서 이제 창원 문화방송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런 역사를 가진 두 개의 회사가 2011년에 통합이 돼서요. 지금의 MBC 경남이 탄생을 했습니다. 교수님, 당시 진주와 창원 통합은 저희 회사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큰 이슈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예, 굉장히 그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 마산하고 진주에서 각각 그 방송을 하던 두 방송사가 통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크게 한 두 가지 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었는데, 이 지역 방송이 수행해야 될 역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성이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산의 정서하고 또 진주라고 하는 서부 경남의 정서가 좀 달라요.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도 좀 다르고. 근데 이것을 통합을 했을 때 그 각각 다른 주민들의 정서와 생각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론 이게 주식회사지만 지역사회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 지역방송이 통합을 한다 그러면 그럼 통합을 왜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하고 만날 건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뚜렷하게 전달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지역사회나 그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이거 왜 지금 이걸 갑자기 한다고 그러나 하는 좀 그런 비판적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지역성의 문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뭐 MBC 경남 출범하면서 또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통합을 할 때 크게 그 논리로 얘기가 된 것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그 방송사 운영의 경영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사회의 규모는 굉장히 작은데 사실 마산에서 진주가 옛날에 굉장히 먼 거리였을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뭐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두 개의 방송사를 각각 운영하면서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송의 경영상의 그 측면에서 통합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통합을 하면 운영 비용이 좀 줄을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의 지역성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통합을 했을 때 그 경영적 측면은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마산 진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이 그 통합을 했었고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통합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프로그램 지역성 측면은 애초에 그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좀 많이 후퇴한 느낌. 그러니까 진주의 그 정서도 또 이 마산 창원의 정서도 제대로 반영하기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나라 방송이 수도권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도시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MBC 경남도 당연히 이 도청 소재지가 있는 창원 중심으로 그 방송의 이슈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진주를 비롯한 서부 경남의 주민들은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년의 역사를 좀 짚어봤는데요. 교수님, MBC 경남의 50년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도 이 마산 MBC 시절에 프로그램 진행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을 갖고 봤는데 사실
MBC 경남이 좋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어요. 뉴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일본 프로그램도 그래서 상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저는 그 기억을 합니다. 아까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그 50년의 역사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급변의 시기였죠. 우선 근대화를 거쳤죠. 그다음에 정보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서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으로도 그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좀 정착되는 뭐 아직도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그 정착되고 발전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MBC 경남이 이러한 변화를 담아내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또 뭐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과 함께 해왔고 지역사회의 이런 변화와 발전에 부응하고 때로는 선도하고 또 비판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다양한 측면에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MBC 경남 창사 50주년을 맞아 포커스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의 역사 속에서 MBC 경남은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우 기자. 네. 자, 취재 기자니까 각종 사건, 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이고 또 지역방송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재해나 뭐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상황을 전해야 되고 또 예상되는 뭐 위험이 있다거나 또는 대처 요령이 있다면 이거 역시 빨리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먼저 가야 되겠죠. 네. MBC 경남의 창사 50주년 안에 경남의 다양한 일들도 담겨 있을 텐데 네. 이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프로야구 승부 조작 보도 그리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발언의 진실 공방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프로야구 승부 조작 이 보도는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인 이 프로야구에서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이 승부 조작 사건을 취재하게 된 건데 구단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이 지역 연고인 NC 다이노스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취재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도를 했고 검찰에서 소환돼서 조사받는 사실까지 보도를 하고 나서 다음 날 검찰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해줬고 해당 선수나 브로커는 형사처벌 당연히 받았고 한국야구위원회가 모든 구단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또 다른 승부조작 사실까지 밝혀냈고 일부 선수는 퇴출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이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교육계와 이제 무상급식을 놓고 대립을 할 때 그 당시에 교육자는 거짓말쟁이 이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당시에 어렵게 그 행사장에서 직접 그 발언을 했던 사실이 담겨 있는 그 녹취록을 어렵게 구한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 홍 지사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까지 했었고 또 경상남도는 홍 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MBC에 보도자를 주지 마라. 그래서 보도자를 받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일부 행사장에서는 MBC 취재진의 출입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도 있었는데 반면에 외부에서는 권력 감시의 언론 본연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런 평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기자가 말했던 그런 사건 사고 또 재난들 이런 일들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 지역 방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뭐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새삼 기억이 나는데 괜히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인터넷 같은 그 매체 그리고 이제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죠.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이 가졌던 신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뭐 텔레비전 방송보다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뭐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방송이 그 주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재산과 직결된 그런 사건, 재난 등을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보다 지역 방송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취재해서 보도하고 재난을 다룬다는 데 그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것은
비단 그 MBC 경남을 비롯한 이 지역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이 방송이 대안 없이 사건 사고를 너무 많이 다룬다라는 그런 비판이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뉴스 보도라면 사건 사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건 사고를 많이 하고 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만 자꾸 반복되니까 그러지 말고 좀 사회적 약자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보도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의 삶을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신속한 보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비판도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방송도 그러한 측면에서 많이 그 방향을 바꿨던 것 같습니다. 네. MBC 경남이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MBC 경남은 대표적으로 이제 윤희상 선생의 고향 통영에서 이 통영 국제음악제를 열고 또 정착시킨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다하고 섬 그리고 이 무태 아름다움 거기에 음악이 이제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좀 받죠. 국제음악제는 또 통영을 이제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알리는 데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좀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의 봄 창작 동요제는 20회째 현재 이어져 오고 있는데 경남의 대표 이 창작 동요제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경남 하면 또 바다를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통영과 이 거제 바다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제전, 이 바다로 세계로는 우리나라 유일한 여름 해양 스포츠 제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요. 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 역시 지역 방송의 큰 역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훈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MBC 경남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문화 행사들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 경상남도가 참 특이한 게 산과 바다가 다 겸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적 다양성을 굉장히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방송이라는 게 너무나 수도권 중심의 문화,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문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농촌이나 어촌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표출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농어촌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은 주로 볼거리, 먹거리 중심이잖아요. 그야말로 농어촌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문화적인 큰 행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농촌과 어촌의 삶 이야기들을 잘 만들어서 콘텐츠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보면 문화는 투자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 것 이상으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화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 나선다면 MBC 경남의 그 문화 콘텐츠 쪽의 그 역량은 굉장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들의 또 기억 속에는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네. 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재난 현장에 MBC 경남이 늘 있었죠. 그렇습니다. 130명의 희생자를 낸 태풍 매미는 아마 경남에 계신 분들 또 전국에서도 많이 잊지 못하실 텐데 그 당시에 건물 지하에 원목이 떠내려와서 8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끔찍한 일도 있었고요. 당시에 마산 MBC였는데 이제 방송국 중계차도 물에 잠기고 또 보도국 시스템까지 이제 다운이 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는데 신속하게 그 현장을 좀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재난하면 지리산 폭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야영객들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98년 그 지리산 폭우 참사를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또 김해와 함안의 수해 다들 아실 텐데요. 또 중국의 민항기 추락 같은 대형 재난 현장에는 MBC 경남이 늘 함께 있었고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점도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런 대형 재난에도 지역 언론의 역할 참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뭐 어제 오늘 뭐 며칠 전에도 태풍이 지나갔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난의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 태풍 매미 굉장히 저도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큰 재난이었고요. 그로 인한 피해도 컸었는데
이 재난과 관련된 그 지역 방송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제 활동. 그러니까 피해를 복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예방과 상황과 복구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상황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방법으로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은 매여 오잖아요. 근데 작년도 왔을 때와 금년도에 왔을 때 뭐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으면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본질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사건이나 재난 현장에서도 함께 했지만 네. 또 첨예한 갈등이 지역에서 일어날 때, 뭐 예를 들면 진주의료원 폐업 같은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또 지역 여론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가 추진한 진주의료원 폐업, 이게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좀 싶은데요. 폐업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공공의료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도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충분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다른 지역 사례를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이 왜 필요한지 이런 점도 좀 알렸던 기억이 납니다. 밀양 고압 송전탑 공사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의 생존권 그리고 재산권 문제와 또 이것이 국가의 정책이란 말이죠. 또 반면에 전력 문제 이런 큰 틀에서도 시선을 좀 넓혀가지고 연속 보도를 좀 했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시청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역에서 이런 첨예한 갈등이 일어날 때 지역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사건이나 밀양 손전탑 문제가 바로 지역사회 공공성, 공익성 문제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의 그 삶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 갈등, 이런 논쟁적인 사안이 벌어졌을 때 과연 뭐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언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들을 가급적 드러내기 이전에 해결짓고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보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그걸 다 드러내고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이 하나의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좋다라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사회 규모가 큰 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갈등적인 문제를 빨리 표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가 빨리 여론을 수렴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그 견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그것을 찾고 취재하고 보도하는 건 좋지만 다양한 입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요, 이런 딜레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네. 지역으로 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인데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역 방송이라는 것이 지역에 매몰돼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익이라는 게 이기적인 이익도 있을 거고요. 뭐 그걸 떠나서 그 보편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 지역에 요거만 들어오면 좋고 요거 이렇게 안 나쁜 건 안 된다. 이런 식의 그 이기적인 생각 말고 지역사회 좀 더 크게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가 담당해야 될 몫을 무엇이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럼 근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주민들이 이익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이 문제에 참여시켜서 서로 합의하고 발전적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요즘 미디어가 워낙 다양해져서요. 지역 방송이 위기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방송의 위기 실제 어떻습니까? 뭐 지역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해왔던 신문, 방송 뭐 이런 모든 뭐 우리가 올드 미디어라고 그러죠. 그런 미디어들이 다 위기죠.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했고요. 우리는 과거에는 텔레비전 보려면 집에 가서 봐야 됐잖아요. 즉 걸어다니면서 보는 시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 포털도 유튜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검색하던 것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신문이나 방송의 이용 시간이 굉장히 줄고 있고요. 특히 지상파 방송 또 지상파 지역 방송 같은 경우에 시청 시간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방송을 제작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비용을 그 과거처럼 많이 얻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송사 매출이 하락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방송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지역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자꾸 제작하는 거를 좀 덜 하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역 방송이 왜 존재해야 되냐? 지역 사회에 지역 방송이 뭐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 방송 존재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지금 뭐 지상파 지역 방송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모든 매체에 다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어떤 문제들,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지역 방송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예를 좀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꼭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로컬 뉴스 외에는 프로그램을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워낙 지역성이 강한 나라죠.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그 소속감과 그런 것이 강해서 그런지 일본 같은 거는 그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지역 지상파 방송에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길에 중계차를 그냥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세워놓고 시민들하고 그냥 자유로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어제 잘 잤느냐, 뭐 오늘 기분 어떠냐, 뭐 오늘 기분 좋다, 무슨 일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시사적인 얘기까지 그냥 아주 자유롭게 하고 퇴근 시간에도 또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그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이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역의 시청자들이 MBC를 외면했다.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로부터 철저하게 반성을 하되 저는 그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MBC 경남에 지역 뉴스를 누가 보는지, 왜 보는지, 또 어떤 뉴스를 다뤄줬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좀 듣고 그러면 그 이 지역의 주민들이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 그다음 MBC 경남 뉴스의 그 품질이라고 할까 좀 어폐가 있지만 하여튼 뉴스의 그 질적인 평가 같은 것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번 기회에 50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뉴미디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게 뉴미디어가 지역 방송, 특히 지상파 방송을 이제 쇠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 측에서는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 방송은 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밖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이나 방송에 매체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이 MBC 경남 예를 들면 MBC 경남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다른 쪽에서 소비하게 하고 그쪽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새롭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유통의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통과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과거에 MBC 경남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다른 뭐 케이블 TV 채널이라든지 또 KTX라든지 이런 데서 그 방송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피드백도 받고요. 그 뉴스 같은 경우도 저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그 이슈를 올려놓고 계속 그 시청자들의 의견을 뭐 휴대폰으로 받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가장 그 좀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보인 쪽에 가서 직접 그 사람들 만나서 취재해서 또 올려놓고 방송으로도 내보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방송 제작자와 소비자와의 만남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의견들을 방송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통위 자문기구죠.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작년 11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금년 말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 시민사회, 학계, 또 법조계, 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크게 두 개의 분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1분과가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KBS, MBC가 공영방송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제 KBS 이사회가 있고 MBC는 이제 방송문화진흥회의 그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들을 어떻게 선임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구성된 이 이사회가 KBS, MBC 사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제 1분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도 그 한참 그 KBS 이사 이제 선임 절차 또 EBS 선임 절차 진행 중이고 이제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선임이 이제 끝났는데요. 원래 그 이사를 선임할 때 정치적으로 독립된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 방송과 권력과의 관계에서 정치권에서 자꾸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네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을 KBS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보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밀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이상훈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이슈는 다루시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분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분과에서는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기자분들이라든지 연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그 이제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분과는 그 공영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이사회나 사장의 선임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분과 편성 분과에서는 실제로 제작 현장에서의 그런 외부적인 간섭과 힘으로 인한 억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뭐 편성위원회라든지 시청자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그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분쟁위원회 이런 문제를 이 분과에서 지금 다루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책보고서가 9월 중에 채택이 돼서 아마 입법을 위해서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로 소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분과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 분과에서 활동을 했고요. 이 분과 위원장을 했는데요. 그 정책 보고서는 1분과, 2분과 위원이 다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주된 활동을 2분과에서 했지만 그 공영방송 지배구조나 편성 자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공통의 그 책임과 그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저희들도 주의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하나의 안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KBS 이사회 이사나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꾸 영향을 미쳐서 자기네들하고 좀 입장이 같은 사람들을 이사로 내보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급적 그것을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지금 KBS 이사가 11명이죠. 그 11명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11명인데 그 11명 중에 3분의 1 이상은 중립지대 이사라고 그래가지고 시민사회나 학계 이런 데로부터 그러니까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다양한 학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방송통신위원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되 그 안이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서 또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중립지대 이사를 국회에서 그 논의해서 선임한다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그것을
봐가지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좀 이 의사결정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3분의 1 이상의 이사를 정치권이나 방송통신위원회를 배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추천하게 하자. 그러면서 그것을 결정하게 하자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의 안으로 내세웠는데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예. 정치권에서 아예 손을 떼야 된다라고 물론 주장하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얘기하죠. 예. 네. 완전히 손을 떼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논의를 해보셨나요? 완전히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지만 그 중립지대 이사의 수를 늘리면 된다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11명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지 않고 3분의 1 이상을 중립지대 이사로 하자. 이 용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3분의 1 이상이니까 한 4명이 될 수도 있고 뭐 6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립지대 이사 수를 많이 늘리면 설령 정치권의 입김으로 들어온 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체 의사결정 구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와 함께 추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네. 안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그렇게 논의하신 의견들을 방통위에 보고를 하실 거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거기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법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이 방송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송 권력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정치권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여권이나 야권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이제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전달하면 또 지금 그 국회에서 나온 방송법 개정안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때 시민사회나 또 학계 또 이런 지역지상파 현업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국회 입법 과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방송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현 정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떤 네. 것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하고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에 이제 방송문화진흥 이사회를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구성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 면면을 보면은 지역성이나 또는 이런 다양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지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성을 대변한 인사가 현재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전국의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나 또는 시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그러니까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위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없었죠. 방통위가 사실 보호해야 될 이제 시청자의 권익은 교수님 강조하셨지만 수도권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정말 다 있습니다. 지역에 특히 더 많고요. 특히 이번 정부가 이제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하는데 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역의 시청자 권익이나 또는 지역 방송의 이 미래를 책임질 인사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지역 방송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지역 방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방송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산업으로만 보고 하나의 기업체로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공공적 기구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산업이나 기업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윤을 많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 수익 구조에만 초점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KBS든 MBC든 또 지역 민방이든 이 지상파 지역 방송은 지역사회 공적 기구라는 측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서도 당연히 지역성을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사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수도권 중심이 아니고 지금 지역이 사실 주민들이 더 많이 살잖아요. 지역의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방송문화진흥회나 KBS 이사회 선임되는 거 보면
좀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역 방송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그 수도권에서 보든 지역에서 보든 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역 방송이 지역사회의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라는 인식을 하고 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고요. 또 경상남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방송을 보고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평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그 주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뉴미디어 얘기를 했지만 네.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지역 MBC 또 지역 방송의 문제. 그래서 저희들도 다양한 생존 전략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방송사에서 제작을 한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집에 가서 TV를 틀어서 이제 보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바꿔서 저희는 이제 시청자가 참여하는 콘텐츠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칭 디지털 콘텐츠 기획팀을 좀 만들 예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또 SNS로 쉽게 접할 수 있게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는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직접 실시간으로 받아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 MBC 경남이 지역 방송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뭐 지역 주민들이 방송에 참여해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흔히 뭐 블로거가 그런 거잖아요. 뭐 그렇게 가는 방향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 방송 프로그램이 뭐 뉴스도 있고 시사도 있고 교양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요. 문화적인 측면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가의 그 경쟁력의 원천이 과거에는 물질적인 힘, 기술적인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으면 그 국가가 아주 힘 있는 국가, 강대국이 됐었는데 이제는 감성적인 문화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문화적 영향력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의 그런 문화적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MBC 경남이 옛날 마산 MBC 시절에 얍 활력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이 군 지역, 이 시골 농어촌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냥 과감 없이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야말로 그 어르신들의 축제장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도 높았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감수성 있는 이야기, 감성의 이야기를 그대로 잘 전달하도록 노력을 한 게 방송사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그 어르신들이 방송의 주인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어른들이 방송의 주인공이 됐었어요. 또 옛날에 고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문화적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이 지역에 축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차원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축제가 축제로만 끝나지 않게 지역방송사가 매개체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축제와 주민들 사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매개할 수 있을까? 지금 축제는 축제대로 가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가잖아요. 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시키고 소비시킨다면 그것이 지역방송사 MBC 경남의 경쟁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상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MBC 경남 보도국 이상훈 기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경남 창사 50주년을 맞아 마련한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유익한 경남 최고의 방송을 만드는 데 포커스인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